자, 오늘은 2장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르미 준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이제 접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접합시키는 요령, 그리고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가 한 33문제 정도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들 전부 다 풀어보면 아주 반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꼭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더 새롭게, 더 깊게 알 수 있고, 또 다루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P타입 반도체고, 이거 N타입 반도체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페르미 준위 아래에는 다 전자가 차 있다 그랬죠. 근데 실제 이건 요게 밴드갭이죠. 이 밴드갭 안에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물질을 이렇게 접합을 하면 페르미 준위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보통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건 이제 물이 차 있는 수위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 전자가 많으니까 접합을 시키면 열평형 상태에서는 이 전자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수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수평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흘러가는 건 맞는데요. 요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요 간격, 그리고 요 뭐 에너지 밴드갭, 요 간격, 이런 것들은 고유의 성질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접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접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한쪽을 내리든가, 그러니까 이쪽을 고정시켜 놓고 이쪽을 전체를 내리든가, 아니면 이쪽을 고정시켜 놓고 전체를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고정시켜 놓고 이걸 내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내려서 페르미 준위의 수평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 요 간격,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계단식 모양이 될 겁니다. 컨덕션 밴드는 이렇게 계단식 모양으로 되고요. 진성 페르미 준위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고요. 밸런스 밴드의 최고점 여기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접합을 하면 이렇게 굴곡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5장에서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PN 접합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를 하고요.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포를 갖는다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 각각의 물질을 갖고 있는 본연의 성질들, 요 차이라든가 진성 페르미 준위에서 페르미 준위 차이라든가 페르미 준위에서 진성 페르미 준위의 요 차이, 그리고 밴드갭, 이런 거 그대로 다 유지한 상태로 접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 진성 페르미 준위, 그 다음에 페르미 준위, 밸런스 밴드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 다 동일하고 요 간격도 그대로 여기랑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 수위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여기 페르미 중에 이렇게 올라와서 수평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P타입 반도체죠. 진성 페르미 준위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요거는 진성 페르미 준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N타입 반도체입니다. 요 성질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타입 반도체는 전자가 적고 양공이 많은 반도체, N타입 반도체는 전자가 많고 양공이 적은 반도체. 그래서 요게 뭐죠? 전도대의 상태 밀도 함수 곱하기 페르미 디락 확률 함수를 표시한 그림이죠.
요거 꼭 기억하라 그랬죠. 이런 분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어디 많이 분포하냐? 여기 요 까만색 사각형을 표시한 요 부분이 전자가 제일 많은 부분이겠죠. 이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300토케이에서 전자는 항상 역이되고 소멸되고 재결합한다는 얘기죠. 동일합니다. 역이되고 재결합해서 소멸되고. 그러면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것은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표시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높습니다. 양공은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위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갭을 해석하는 법을 잠깐 설명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아주 적습니다. 여기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여기에 쌓입니다. 전자가 계속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는 일로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겠죠. 이것이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해주지 않는 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걸 보세요. 여기에 전자들이 있는 거죠. 자, 전자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도 보면 이 에너지 배리어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전자가 이쪽으로 못 가고 전자가 다 이쪽으로 쌓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양공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양공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겠죠. 자, 여기가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양공이 이쪽으로 갑니다. 자, 양공은 P타입에 쌓이고 전자는 N타입에 쌓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태양전지, PN 접합 태양전지의 원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장, 10장에서 배울 건데요.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전자는 자연스럽게 N타입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양공은 P타입 쪽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많지만 여기에 전자가 훨씬 많지만 이쪽으로 갈 수가 없구나. 왜? 에너지 배리어가 형성이 된 거죠. 이렇게 언덕길이 형성이 됐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제 5장 이후로는 계속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요거까지 포함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 갈 수 없다. 가게 하려면 이 에너지 배리어를 낮춰야 되겠죠. 이 장벽을. 그래서 이게 이 에너지 배리어보다 더 위쪽으로 오게끔 하면 전자가 역으로 이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5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요. 자, 이 페르미 준위가 다른 두 물질을 접합시키면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전위, 포텐셜, 즉 전압은 이쪽이 높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전위는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죠. 반대의 개념입니다. 자, 뭐 어차피 여러분들 5장에서 또 설명하니까 3장에서도 설명하겠네요.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 본연의 성질을 항상 유지하면서 접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한 서너 문제 풀고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 조금 발췌해 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 다 풀어보고요. 그럼 여기 지금 설명하는 문제는 특히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도대 위 전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점은 전도대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구해보아라. 볼츠만 근사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라. 우리 앞에서도 이거 굉장히 제가 많이 설명했죠. 대략
전도대 바닥에서 KT 부근이라 그랬죠. 그럼 정확히 어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거 전도대 상대 밀도 함수하고 페르미 디락 요 확률 함수의 곱 이걸 이용해서 전도대의 전자 농도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대략 이렇게 비례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E-EF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거 상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고려하지 않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EC를 x로 취한을 하면 요거는 루트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E-EC를 x로 취한하니까 요건 루트 x가 되고 exponential kt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요 포물선 형태의 제일 위점, 요 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 도함수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합니다. x로 미분합니다. 그 얘기는 에너지로 미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x는 요거니까요. 자, 요거 미분합니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함수 미분하고 요거 곱하고 익스포넨셜 함수 곱하고 요거 곱하면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이게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정리하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x는 2분의 kt가 됩니다. 자, 이게 2분의 kt. 그러면 E-EC가 2분의 kt죠? 2는 20 플러스 2분의 kt, 즉 전도대 바닥 상태 위, 바로 2분의 kt 요 지점의 전자가 제일 많이 분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대략 전도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도대 부근에 전자들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 이 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가장 많이 밀집해서 분포한다. 그래서 답은 전도대 바로 위 2분의 KT 지점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깁니다. 자, 진성 반도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해라. 자, 진성 반도체는 불순물을 도핑하지 않는 반도체이며 절연체에 가까운 전도 특성을 보인다. 네, 이거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진성 반도체죠. 그래서 1번. 자, 열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로 명명한다. 이건 아무 관계없는 얘기죠. 자, 3번. 진성 반도체의 전자와 양공의 농도는 동일하다. 예, 맞죠? 예, 이거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EC 플러스 KT의 에너지 상태에 존재할 확률은 EV 플러스 KT의 에너지 상태에 전자가 비어있을 확률과 같다. 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EC 플러스 KT 똑같고요. 그 다음에 EV 마이너스 KT. 자, 이게 진성 반도체의 특성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요만큼에 위치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그 반대, 즉 EV-KT 비어질 확률과 같다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진성 반도체입니다. 5번 맞습니다. 자, 이게 왜 진성 반도체가 되는가 한번 여기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1-FFE는 이게 전자가 비어질 확률이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페르미 디락 확률 함수는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러면 E에다가 뭘 대입합니까? EC 플러스 KT 에너지 상태에 존재할 확률. 그러니까 여기다가 E 플러스 EC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비어질 확률 요거죠. 여기다가 EV 마이너스 KT를 대입하고 두 식을 같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 같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KT 없어지겠죠? 그리고 EF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뭡니까? 밴드갭의 절반이 뭐죠? 바로 진성 페르미 준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와 같다. 그 위치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진성 반도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진성 실리콘 반도체의 진성 페르미 준위는 상온에서 정확히 밴드갭 아니죠. 마이너스 12.8mm 일렉트론 볼트 아래에 존재한다 그랬죠. 왜?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함수가 더 많죠. 그 이유는 전도대의 유효 상태 질량, 전자의 유효 상태 밀량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무거운 게 위로 위에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렀다 그랬죠? 그래서 아랫게 조금 내려왔다. 그래서 진성 페르미 준위는 살짝 아래 존재합니다. 그래서 8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자, 근접한 것은 1, 3, 5, 8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14. 20 플러스 KT의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채워질 확률은 EV-5KT의 전자가 비워질 확률과 동일하다면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구해보고 이 반도체는 NP형 어느 쪽인가?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정확히 이 반도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전자가 비워질 확률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요거를 x로 치환합니다. x로 치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x로 분자분모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 요게 x가 요거죠? 요겁니다. 그럼 우리 맥스웰 볼츠만 통계 근사를 가정한다고 하면 이 1항 없앨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x분의 1분의 1. 그래서 x가 됩니다. x가 요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앞에 설명한 그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써본 겁니다. 풀어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페르미 딜의 확률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자, 맥스웰 볼츠만 통계 따른다 해서 이거 없앴죠? 그러면 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페르미 딜의 확률 함수는 이렇게 쓰지만 1-FF2는 이렇게 써진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20 플러스 KT의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채워줄 확률. 이거죠. 여기다가 2 대신에 20 플러스 KT를 대입하고요. 자, 여기식에다가 EV-5KT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도 이거 했었죠? 네, 그래서 분자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진성 페르미 준위죠? 그러면 EFI-2KT. 그래서 EFI를 1로 남기면 이거를 1로 남기고 이렇게 남길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EFI-EF가 양수죠. EKT죠. 그러면 이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P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EKT만큼 떨어져 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딱 봤을 때 이게 P타입 반도체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풀어서 잘 심화 학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인가요? 실리콘 반도체의 인을 10의 16승만큼 도핑하여 전자가 많은 N형 반도체를 제작하였다. 이 문제네요.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다시 되새겨보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쉽게 생각하면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다 그랬죠.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10의 16승이면 양공은 거의 뭐 10의 4승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자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차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정기적으로 음성 아닐까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N0 이퀄 ND죠?
왜냐하면 억셉터는 도핑 안 했죠. 그리고 상온에서 완전 이온화 되죠. 자, N0는 ND가 됩니다. 그럼 P0는 이렇게 되죠. 이 P0가 갖는 의미가 뭐죠? 진성전자도 요만큼, 진성양공도 요만큼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Na0입니다. 그리고 전하중성의 법칙, 요거를 만족하면 중성이 되겠죠? 만족하나 볼까요? 자, N0는 N0 플러스 실제 진성전자도 있는 거죠. 이 진성전자라는 것은 도핑에 상관없이 특정 온도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만들어지고 소멸된다 그랬죠. 플러스 Na. 그 다음에 P0 플러스 ND. 이렇게 되겠죠. 그럼 NI는 요거가 되겠죠. N0 10의 16승. Na 0. P0 요거죠. 요거. ND 10의 16승 도핑했죠. 자,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P형 반도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전하중성의 법칙을 항상 만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장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상온에 실리콘 반도체가 있습니다. NA가 15승이고 P0는 5승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실리콘 반도체는 무슨 타입인가? NA가 이렇게 도핑했으니까 이거는 P타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도핑한 농도예요. 실제 양공의 농도가 아니죠. 양공의 농도는 5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N타입 반도체다. 왜? 양공의 농도가 이렇게 낮으니까. 그죠? 1번은 N타입 반도체다. 2번 다수 캐리어와 소수 캐리어는 무엇이며 각각의 농도를 구해봐라. 자, 다수 캐리어는 전자가 되고 소수 캐리어는 양공이 되겠죠? 그러면 곱의 일정 규칙에서 이렇게 되겠죠? 요게 10의 5승이니까 N0는 2.25 곱하기 10의 15승이 됩니다. 자, 도너 불순물 농도는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즉 전자 농도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너를 얼마나 넣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N0는 ND-NA죠? 그래서 여기서 ND는 N0 플러스 NA가 되죠? 그럼 N0가 2.25 곱하기 10의 15승, NA가 7 곱하기 10의 15승이니까 9.25 곱하기 10의 15승. 이건 보상반도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3장에서는 이제 우리 캐리어의 전송 특성을 배울 겁니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논의했습니까? 일렉트릭 필드도 걸지 않고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를 가정해서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를 가지고 다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전하중성의 법칙도 배웠고요. 3장에서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을 때 이제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농도차가 있으면 확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향기를 내는 그 디퓨저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이게 농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 디퓨저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확산해 가는 거죠. 자, 이것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농도가 두 개가 다르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자가 확산해 갑니다. 자, 그러한 현상들에서 어떠한 거동을 하는지 캐리어들이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2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